안녕하세요. Um, I'm Jenny. 저는 극단 그레이 아이의 예술 감독 제니 It's 실리입니다. called Grey Eye. 저는 And 백인 I have 여성이고요. a white woman 흰머리가 섞인 금발머리를 현재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흰색 원피스에 소용돌이 모양의 and 은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Burgundy necklace.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음성 해설이었습니다. I move 저는 my 두 손을 움직여서 수어를 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왼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런던 동부에 위치한 그레이 아이의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And we have our home in East London, UK.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공간으로서 Office space. 아름다운 연습실, Rehearsal space. 접근 가능한 화장실, 샤워실, There's a shower. We have 조명, lighting. 그리고 연극 대본으로 가득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It's a very 매우 아름다운 연극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that we have. 그레이 아이를 이끄는 원동력은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열정입니다. Inclusion that fuels Grey Eye as a company. 그레이 아이는 40년 전 나빌 샤반과 By a man called Nabil Shaban. 리처드 톰린슨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Nabil 휠체어 사용자이자 is a wheelchair user. A small 제멋대로 뻗친 검은색 머리를 가진 저신장 장애인 남성인 나빌은 and he wanted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but 그러나 영국의 모든 연극학교와 극장은 to the theatres across UK, people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을 무대에 세울 수 없어. we do not want someone like you on our stages. You would 관객이 반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약 40년 전 배우가 되고자 했던 나빌이 직면한 현실이었죠. wanted to be an actor. 80년대는 This was back in the 80s.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Around wheel diversity. 그래서 그는 영국예술위원회를 찾아가 Council of England. 스스로의 극단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ompany. 그는 자신이 배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Put on stages. 스스로 극단을 차리고 작품을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레이 아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So he set up Grey Eye. Grey Eye. 그레이 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The three. 그레이 아이 세 자매는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공유하였습니다. And when Perseus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죽이는 방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훔쳤습니다. 자매들은 눈과 이빨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comes back. 그는 돌려주는 대신에 그라이 아이의 눈과 이빨을 광야에 던져버렸고 세 자매는 비명을 지르며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극단으로서 우리는 권리를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We are screaming. We're screaming for our rights. 우리에게는 무대에 설 권리, 영화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권리, Program any play. We have 그리고 사회 구조와 문화의 일부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the right to be part of culture. 우리는 절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No. 신화 속 그라이 아이 자매처럼 우리는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 다리를 찾으러 가는 대신 각자의 다름을 수용합니다. 사람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이 What their diversity and differences bring to us. 그레이 아이를 특별한 극단으로 만들어줍니다. They like Grey Eye. 그레이 아이는 장애라는 사회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장애의 의학적 모델이 팽배했는데 Which is what is wrong with you. 이는 곧바로 장애인을 무력화시키고 They had stood out. They were wrong. They 장애를 질병 또는 짐으로 구분짓습니다. just like ill. And it's like, hang on a minute. 우리는 잠깐만요,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변화를 야기하고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접근성과 포용성이 모두의 책임이라 말합니다. 저도 오늘 제 수어 통역사 주두와 비키가 없었다면 Doing this with all of you. If I just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없었겠죠. Jude and Vicky. 이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접근성, 저의 권리입니다. To have them. 계단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arrow stairs.
계단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요. 이렇듯 접근성 확보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회 구조의 일부인 것이죠.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대학교, 연극 학교에 갈 기회, 그리고 무엇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평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래서 더욱 그레이 아이와 같은 극단이 중요합니다. 그레이 아이의 활동은 장애인이 그 어떤 무대에도 오를 수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레이 아이의 비전은 청각장애인, 장애인 배우를 무대 중앙에 배치하고 장벽을 허물며 세계적 수준의 접근 가능한 공연을 만들고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아이의 미션은 예술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급진적이고 극적인 언어를 개척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며 선구적인 공연의 창설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청각장애인, 장애인, 신경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기회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레이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여 장애인 예술가의 기술, 비전 및 우수성을 선보이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레이 아이만의 독특하고 임팩트 높은 작품을 제작 및 순회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아이는 영국 전역 및 전 세계 다양한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새로운 청중을 개발하고 육성합니다. 그레이 아이 작품을 와서 보도록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레이 아이는 접근성을 옹호합니다. 극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의 접근성을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배우와 창작진에게 온전한 접근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레이 아이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합니다. 앙상블이라는 자체적인 자체 연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차세대 배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개설된 비욘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49명의 아티스트와 소통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아티스트가 현지 극장과 연계해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운영된 Right to Pla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40명이 넘는 작가들과도 활발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칸이 대본을 쓴 열흘밤이라는 작품이 현재 런던 부시 시어터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사이드 칸 역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작가입니다. 극단으로서 그레이 아이는 우수한 거버넌스를 촉진합니다. 매우 견고한 사업 계획과 훌륭한 재무 모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장애인, 신경발달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이루어진 팀이 있죠. 얼마 전에는 4명의 새로운 멤버가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제 3명의 새로운 협력 연출과 1명의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레이 아이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라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주류 세계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레이 아이 배우 중 한 명이 영국 국립극장의 수장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청각장애인, 장애인 커뮤니티에 더 넓은 다양성과 교차성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지평을 늘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아이가 개척한 새로운 연극 언어는 이제 더 넓은 주류 연극계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레이 아이의 제니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질문자로 오게 된 오세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남성이고요. 50대입니다.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 귀걸이나 반지를 끼지 않고 있고 수염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색 그 폴라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고 있고 역시 회색 마이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아이가 설립되어서 40년간 걸어온 과정이 개척자의 서사시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실로 영국에서 뛰어난 연극 단체로서 성장해 오신 과정과 그런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예술단체가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하나 도전하는 작품마다 새로운 주제와 관점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아이에는 정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한국에서는 장애인 예술단체가 사실상 장애 유형별로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악단체를 구성한다든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무용이나 연극단체처럼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모여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 유형별로 정체성이 좀 다르고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는 공유할 수 있는 동질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아이가 다양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것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원칙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또는 진행해 오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다양한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레이 아이 극단의 주된 설립 목적은 다양한 장애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변한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극 안에 시각장애인 예술가, 청각장애인 예술가, 휠체어 사용자, 다른 유형의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이 아이는 사람들의 진정한 다양성을 선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애와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례로 모든 배우가 여성이었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라는 연극은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배우 3명, 절단 수술을 받은 배우 1명, 이동성 장애가 있는 배우 1명, 그리고 저신장 장애 배우 1명을 무대에 세웠습니다. 다양한 신체성과 소통 방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반영한 것이죠. 이처럼 그레이 아이는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이
그 공연에 참여한다고 했고 극단에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술 창작 과정이나 연습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접근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다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사례와 함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들은 자라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experiences of growing up 그레이 아이를 만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도 각자 다릅니다. to the point where they find grey eye. It is 이러한 경험의 차이, of experiences, 의견과 인식의 차이가 and perceptions that 모두 연극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the creating of a piece of theatre. It's very 각자가 가진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nd their experiences. 이러한 차이점이 결국 우리의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ngaging with them. We may 연습실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각장애인 배우를 위해 수어 통역사가 있어야 하고 other deaf actors. We may 이러한 창조적 조력자들이 모두를 지원하게 됩니다. to support anybody who needs someone officially.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사 낭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We have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접근성 담당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stated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the best thing that they need in the rehearsal room to enable 그들이 훌륭한 연기를 펼치는데 about access of just getting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o that they can be. Everyone in 그리고 음성 해설이 그게 일부가 될 것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will embed audio description into the narrative. We will 수어 통역 및 창의적 캡션도 포함하고요.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그레이아이에서 이 작품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접근의 미학, 접근성의 미학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공연의 서비스로 활용됐던 뭐 수어 통역이라든가 그 영상 화면 해설 아니면 공연 해설,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접근성 서비스가 공연의 외적인 요소였잖아요. 근데 이걸 공연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공연의 언어의 하나로 활용하고 이제부터 접근성은 공연의 언어다라고 선언하는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었죠. 이 이후에 제작하시는 모든 가능한 작품들에서 접근성의 미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레이아이에서 출발한 또는 그레이아이에서 시작한 이런 접근성의 미학이라는 시도가 연극 공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장애 공연계과에서도 이런 접근성의 미학을 일부 수용했는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 장애인 극단에 제한된 어떤 독특한 표현 행위로 그냥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 영향의 정도가 그동안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미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hat in chunks. When grey eye 어쇼가의 몰락의 지문이 the stage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beautifully written that I read 각색을 한 스티븐 버코프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지문을 무대에서 배우가 발화하여 spoken by the act 음성 해설의 미학을 창조하고 an aesthetic of audio description which will make the play 시각장애인 관객에게 접근성을 제공해도 될런지를요. what we did. In that 그리고 수어 통역도 사전에 녹화했고요. recorded all the sign language with a deaf BSL user. 이 모든 것이 작품이 가진 비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Of the piece, nothing 모든 것이 무대 중심에 자리했어요. 때로는 수어 통역사가 무대 측면에 배치되거나 캡션이 위쪽에서 제공되거나 외부인이 음성 해설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모든 요소가 극단 전체의 창작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whole company. It was an amazing.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And then 그레이아이에게 적합한 작업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much better way to work. It's really creative, 창의적인 도전이 작품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enriching.
이어서 시각장애인 극작가 케이트 오라일리의 필링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음성 해설을 사용해 서로를 헐뜯습니다. 음성 해설이 실제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레이아이의 펑크 뮤지컬에서는 배우가 무대에서 음성 해설을 공연합니다. 그가 구식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이 전화기와 연결된 시각장애인 관객의 헤드폰으로 전달됩니다. 배우는 이렇게 시각장애인 관객과 실시간으로 무대에서 소통합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거나 딴 사람들이 애드립을 하면 배우는 그 내용을 직접 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 다른 인물들이 안녕? 나 오늘 이런 옷 있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펑키한 형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떤 접근성의 미학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재가 뭘까? 작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냥 뭔가를 추가해서는 안 되니까요. 연극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세라 케인의 블라스티드가 좋은 예입니다. 지문으로 기능하는 과로한 내용을 저희는 무대에서 발화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실제 지문도 다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무대 위 내용을 담은 청각장애인 배우들의 수어 통역을 사전에 녹화하여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배우들은 무대 위 캐릭터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명이 아니라 6명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영상으로만 소개된 거죠. 덧붙여 캡션도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블라스티드를 영국의 왕립 연극학교 학생들과 무대에 올렸을 때 3명의 비장애인 학생과 3명의 청각장애인이 참여하여 이중 언어의 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각적 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어 덕분에 때로는 별다른 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블라스티드는 자연주의 연극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연출가들이 이 작품을 자연주의에 접목시키는데 그레이아이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언제나 형식을 탐구하고 극작가가 의도한 바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희가 제작한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배우 겸 음악가가 대거 출연했습니다. 막이 오르면 우선 저희는 캡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몇몇 배우들이 무대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설명하고 음성 해설이 제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이트를 통해 제4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관객에게 이것이 우리가 만든 미학이니 즐기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아이는 영국 6개 지역의 대형 레퍼토리 극장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 경사로가 탄생했어요. 그레이아의 미학이 단지 우리만의 것인지 모르신다면 많은 공연이 동일한 미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장애인 극단이 동일한 미학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모두의 것이에요. 이 풍부하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방식은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레이아이의 미학은 더 이상 저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시작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접근성의 미학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본다면, 펑크 뮤지컬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어떤 거였나요?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작품의 제목은 명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안 듀리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에요. 네. 제가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뮤지컬이었는데 거기서 수어 통역하고 그 오디오 디스크라이버가 무대에 등장하는 공연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이 펑크 뮤지컬에서 나오는 전화기를 통해서 오디오 디스크립션을 한다는 발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보고 싶어질 정도로 어떻게 느끼고 표현됐을까 궁금한 작품인데요.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또 적용된 다른 작업들 굉장히 재미있게 이런 접근성이 무대에 기반한 방식으로 들어간 작업들이 또 있을까요?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limey. Oh gosh, let me think. Why did 마이크 케니의 연극 눈보다 하얀은 was a play by Mike Kenny. 저신장 장애를 가진 Play about a family of short-stature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Snow White, 직접 무대에 올립니다. the fairy tale. 막이 오르면 It has the most beautiful beginning. 저신장 장애인 배우가 연기하는 프리다가 Frida, played by Kierna, who's a person of short stature, would 무대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there was a girl. 옛날 옛적에 한 작은 소녀가 살았습니다. 다들 절 좀 보세요. 전 키가 작아요. 그럼 이제 잊어버려요.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So it's 이런 방식으로 극을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play around with and have fun with. 대사 몇 줄 읽어드릴게요. On the play, I have the play text Whiter Than Snow. That is Kierna. So it's once 옛날 옛적 아주 넓은 무대 위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because you don't know 아직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은 아마도 단 한 가지를 주목할 겁니다. only one thing. 전 키가 작아요. 저를 찬찬히 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계속해 나갑시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서 그것은 또한 우생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키 작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서 Experiment on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try and create a perfect human being, but also 동시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도요. ability. So it was also about, like Nazi Germany, 나치 독일은 장애인을 실험하고 disabled people, and China. 장애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And this is a play. 그리고 이것은 7살짜리 아이들을 위한 연극입니다. 지금까지 그 접근의 미학이 굉장히 앞으로도 저희가 궁금한 것이 많고 많이 찾아야 될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아이가 현대 극작가에 대한 작품을 많이 상연하시고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도 많이 그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많이 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제가 그레이 아이 홈페이지나 자료를 볼 때마다 대형 야외극이나 거리극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편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이제 제작하시는 이유, 목적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실내극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굳이 야외극을 이렇게 많이 제작하시고 발표하시는 그 목적과 동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공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There's a real, 재미라는 요소가 진정한 평등을 가져다 줍니다. it's free, and
많은 장애인들이 돈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야외 공연은 무료이고 접근 가능하기에 모두를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레이아이 배우에게 또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영국에서 다수의 주류 국제 축제에 참가한 바 있어요. 저의 야외 공연 중 하나는 테드 휴즈 원작의 아이언맨입니다. 2층 버스보다 높게 선 인형을 휠체어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진정한 장애 우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나 우정을 쌓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애인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공연에서 다수의 장애인 퍼포머들이 흔들리는 장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대 꼭대기에 서서 계속 흔들리죠. 이 장대 퍼포머들과 몇몇 공연을 함께 만들었어요. 흔들리는 장대는 호주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극단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극단의 예술 감독도 함께 와서 협력하였었는데 처음에는 그레이아이 배우들은 지상에, 호주에서 온 배우들은 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배우들을 장대 위에 올리고 싶었지만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전 한번 해보자 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확보하여 14명의 장애인 배우를 장대에 올라갈 수 있게 훈련시켰습니다. 장대 위에서 의수를 벗고 계속 흔들림에 몸을 맡길 수 있게요. 이렇듯 그라이아이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가능성의 경계를 허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팔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을 모시고 종전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배우가 아닌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 공연자가 되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공연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200만 명의 상위 군인은 무시당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사망한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치거나 장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에 반해 죽은 사람은 늘 영웅입니다. 그레이아이의 모든 야외 공연은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음성 해설을 하는데 때로는 배우가 실시간으로, 때로는 시각장애인 관객의 귀에 들려줍니다. 실내 작품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야외극이 그런 의도로 시작됐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많이 이해가 됩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작품을 보고 왜 저렇게 큰 깡통 로봇 같은 그런 조형물을 연극에 넣어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많이 해소됐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최근에 그레이아이가 일본 올림픽에 맞춰서 일본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함께 배우들과 함께 템페스트를 제작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의 예술가들과 공동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사실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작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동질성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 느끼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도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레이아이와 또 이런 아시아의 배우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운 좋게도 방글라데시, 일본 및 브라질에서 활동하며 각국의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간 방글라데시와 일본을 매해 두세 번 방문하여 장애인 아티스트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공연자, 연극 제작자가 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방글라데시에서 모두 현지 장애인 배우로 이루어진 출연진과 함께 공연했고, 일본에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때 저는 각 주인공 역할을 한 명의 장애인 배우 그리고 한 명의 청각장애인 배우에게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 2명의 로미오, 2명의 줄리엣, 2명의 유모가 있었죠. 한 명은 대사를 읊고 한 명은 수어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일본 영국문화원과 아울스팟 극장의 의뢰로 영국, 방글라데시, 일본의 배우들과 새로운 극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 R&D 워크숍을 가진 후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먼저 일본과 방글라데시 예술가들이 모두 그레이 아이에 와서 2주 동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일본에 갈 차례였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여행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아울스파 측은 포기하지 않고 제게 이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프로덕션을 하나의 리허설로 구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연출가라는 점도 덧붙였죠. 방글라데시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세트의 일부가 될 수 있게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극을 연출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허설에 참여했습니다. 연극은 도쿄에서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보낸 내용은 영상으로 선보였고요. 팬데믹 때문에 일본에 갈 수는 없지만 리허설은 해야지 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극이었죠. 매우 시의성 있는 실제 역사의 한 조각을 담은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았지만 흥미진진했던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작업을 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정한 문화 교류, 공정성, 민주주의 그리고 경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최종 결과물에 반영됩니다. 방글라데시, 일본, 브라질에서 장애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장벽, 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묻자면 공연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온라인으로 올림픽 공연, 템페스트를 온라인으로 하셨는지 실제로 공연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짧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템페스트 공연은 일본 아울스팟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배우들이 실제 무대에 오르고 영국과 방글라데시의 배우들은 영상으로 함께했어요. 대면 관객을 상대로 한 라이브 공연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공연했고요. 한국에서 사실 장애인 극단,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말씀하셨던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의 언어, 접근성에 대한 미학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기를 주고 있고 장애인 연극, 장애인 극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이쪽 씬이, 이쪽 영역이 활기차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다음 달에 말씀하셨던 케이트 오랄리의 작품을 하나는 필름으로, 하나는 실제 공연으로 이제 상연을 하면서 그런 교류나 그런 다양한 기존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교류를 넓혀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 그레이아이에서 한국에 와서 같이 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나만 고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극단이나 장애인 예술가들, 배우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앞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해주고 싶으신 당부, 메시지, 격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떤 작품을 골라야 할까요? 아마도 함께 작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과 의논해 볼 것 같아요.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어떤 작품 하고 싶어요? 셰익스피어 연극은 어떠세요? 아니면 다른 고전 작품을 살펴볼까요? 열심히 고민해 봐야겠죠. 생각만 해도 신나요.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연가, 작가, 연출가, 음향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등이 될 문화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비장애인만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애인 예술가들도 맡은 역할을 훌륭히 해내야 합니다. 어쩌면 장애인 예술가들이 더 날카로운 비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면 괜찮지. 장애인들이 만들었잖아. 아니요. 우린 동정이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 연출가, 작가 등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물러서지 말고 좋은 결과물을 내라 입니다. 저희가 3명의 장애인 여배우와 함께 필링을 무대에 올린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각색으로 한국에서 선보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 장애인 여성의 경험을 담아서요. 어떠세요? 저희가 필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배우가 꼭 필요하다고 케이트가 얘기를 해서 청각장애인 배우를 찾다가 그게 좀 어려워서 중간에 다른 작품으로 좀 바꾸게 됐는데요. 다음번에 할 때는 꼭 필링을 한번 도전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국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술단체한테 적용이 되고 실천되고 어떻게 발언으로 예술적 표현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본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접근성의 미학이 어떻게 장애를 가진 예술단체한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독특한 언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면을 조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같이 만들어 보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통역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힘드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